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oo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I send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안녕하십니까, 대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잘들 쉬고 계시죠? 날씨가 이제 조금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역 문안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앙이라. 제약막작하고 충선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30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위기 신호가 뜨기 시작했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 리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열렬한 올해도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동시에 2개 올려놨고요. 거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유동성에 관한 문제죠. 지금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지급준비금 잔액이 어떻게 늘었나 봤더니 20억 달러 늘었네요. 2조 9,570억 20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1000명을 했죠. 우리 이제 유동성 공급할 거야. 지금 레포 시장에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행보를 봐야 되겠죠. 2020년 같이 이렇게 급격한 대규모의 유동성이 아니고요. 일단 시장 안정화에 대한 유동성인데 조만간에 위기가 터지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TJ 잔고죠. 여기 보시면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보시면 지난 24일 8,371억, 8,373억, 2억 달러 증가했네요.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변동이 없었죠. 연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그래서 좀 더 지나면 이게 돈이 좀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영래포 잔고죠. 여기가. 영래포 잔고를 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영래포. 여기 조금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29일 100억 달러죠. 105억 달러에서 자 여기서 결과는 56억 달러로 좀 줄었거든요. 여기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선물용으로 나갔는지 아무튼 49억 달러 정도가 나갔습니다. 중간에 요거는 들락날락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105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줄었다. 여기 있는 영래포 잔고가 좀 들락날락한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경제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게 이겁니다. 10년과 2년.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큰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금 10년과 2년이 지금 얼마냐면 0.7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올라오면 문제가 생겨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2차 오일 쇼크 보이시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년하고 2년. 사실은 저는 딴 거 주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입니다. 3.72까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 맞아요. 자, 금리 인하 사이클 맞죠.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내릴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전 같이 여기 제로금리 이렇게 여기 한 1%대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왜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온다. 일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70년대를 잘 보시면 50년대도 비슷합니다. 자, 내리다가 다시 올려요. 내리다가 또 다시 올립니다. 이게 뭐 완전 무슨 뭐 널뛰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될 상황이 충분히 있다. 왜? 이게 왜 올렸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괴멸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에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모기지입니다. 6.15 6%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왜? 요거는 장기 금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 6% 금리를 주고 누가 대출을 받습니까? 그 전에 금리가 보통 한 3%대, 2%대 이랬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고요. 자, M2는 통화량이죠. 그런데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2023년부터 통화량이 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통화량 증가도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힐드 조정 스프레드죠. 자, 이게 아직은 좀 잠잠한데 이게 이제 만약에 위로 튀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팬데믹. 네,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2016년경 위기, 그 다음에 여기 유럽발, 그 다음에 여기 리먼급. 그래서 아직은 잠잠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업률도 지금 중요하죠. 왜 실업률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이클 상으로 보면 이제 실업률이 위로 틀 때가 됐고, 실제로 11월 달 실업률이 4.6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럼 이제 12월 달, 내년에 걸쳐서 지금 파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확인하시라. 실업률 꼭 확인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총자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느는지. 지금 돈 푼다고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지난 24일 날 6조 5,810억. 예. 보이시죠? 그러면 6조 6,400억. 조금 늘었죠. 한 400억 정도? 그 400억 더 되네요. 한 600억 정도 늘었네요. 그죠? 돈을 푸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 한 달에 좀 어느 정도 풀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40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올라오고 있죠.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Q2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자산시장 보면 시큰둥하죠. 그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때부터 12월 초부터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푸는 거, 돈 푸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보시고, 자, 지금 2008년부터 해서 이때 벤 버냉키가 돈을 풀었죠. 1차, 2차, 1차, 이게 1차, 2차, 이게 3차로 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긴축을 좀 하다가 다시 돈을 풀었어요. 엄청나게. 자,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 거는 딱 뭐가 있죠, 여러분들? 예,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 근데 팬데믹급을 우리는 전쟁 상황급으로 연준을 인식을 하고 돈을 무식하게 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긴축을 했지만 다시 또 돈을 푸는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 이번에 만약에 돈을 여기서 이만큼 더 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여기가 4조 정도 됐는데 4조에서 지금
한 5조 달러 정도 좀 풀었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5조 달러 풀면요, 11조가 돼요. 그러면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근데도 풀 것 같습니다. 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자, 그럼 좀 전에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보는 게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네. 10년과 3개월. 이게 지금 플러스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10년과 2년.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2차 원리 쇼크. 그러면서 얘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오는 이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공황으로 터진다. 지금 이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엄청난 돈이 풀린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기억을 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전마다 이걸 보여드리죠. 10년하고 2년이죠. 네. 올라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언제 터져도 뭔가 트리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10년과 3개월 마찬가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얼마예요? 764일, 700일. 결국엔 방향은 실업률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자, 실업률 증가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야, AI인데 뭔 소리야. 로봇가 다 해줄 거야. 그건 그거고 실업률 자체가 증가하면요, 경제가 죽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연준이 취하는 정책이 뭐라고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급격한 금리 인하와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위기가 터진 거예요.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는. 확실하죠? 아니, 뭐 위기가 아닌데 돈을 왜 풀어요? 그냥 놔두면 되지. 위기라고 감지를 하니까 연준에서 돈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면 본격적인 QE는 급격한 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지고 선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면 돈을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의 부채가 124% 정도 되죠.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38.5조 달러입니다. 38.5조 달러.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이 부채가 계속 쌓이게 놔둘까요? 안 놔둡니다. 근데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리도 보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보셔요. 실업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 그 통계 쪽 한쪽에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실되게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단히 그래서 금리 상황 잘 보시고 실업률 잘 보시고 그러면 만약에 돈을 계속 찍는다 하면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이번에는 하이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때도 여기 보시면 2020년경부터 해서 물가가 9%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돈 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재워는 않는데 또 돈을 풀어요. 금리 내리고. 그러면 이제는 하이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이퍼가 뭐죠? 그냥 종이가 취지반도 못한 상황, 가치 폭락, 교환 수단이 없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 리어카 갖다 줘야 닭 한 마리. 경제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이때 이제 대공황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화폐 발생을 이거예요. 지금 이거 공급망이 붕괴되고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사례예요. 미국이 설마 진짜요? 또 여기서 돈 찍으면 골로 가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뭐 사례도 다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1940년대 부채 상황인데 1940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막대한 부채를 지기 시작했다. 뭘 했어요? 네, 그래서 국채 발행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였냐면 106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연준이 또 등장하죠. 자, 금리 상한선을 두고 인위적인 금융시장 개입이 했어요. 그걸 금융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이자 부담으로 국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경제 성장과 함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추어 40% 미만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지금 트럼프가 꿈꾸는 게 이거예요. 전후 40년 그 당시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됐나 좀 보시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차 세계 대전 쪽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때 이제 돈을 막 찍었겠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올라간 거. 자, 여기 1차 상승 하락, 2차 하락, 3차 해갖고, 자, 어떻게 됐어요? 네, 여기 47년 이후로 이제 물가가 쫙 떨어집니다. 물가.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미국이 뭘 했어요? 엄청난 부채를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켜갖고 감소시켰습니다. 자, 금리는 낮고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 작동 원리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 결론.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낮으면 정부에서는 부채 부담이 없어집니다. 왜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한테 정가시켜서 삥을 뜯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가 2차 세계대전 때 물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한번 올랐죠. 70년대인데 올랐다가 물가가 내렸다가 이때 닉슨 베트남 전쟁이죠. 여기도 전쟁, 여기도 전쟁. 자, 내렸다가 올라갔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다가 1980년 폴 볼커 이후로 완전히 잡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죠. 네. 인플레이션만 보면 완전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돈을 푸는 바람에 팬데믹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1차, 자, 3차, 4,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요. 왜요? 돈을 또 찍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70년대도 그랬고 1940년대도 그랬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대통령 정도 하는 사람이면 미국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법안을 만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든가 뭐 뷰티풀 법안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이때 상황을 지금 대비해서 하는데,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경제 상황이. 그래서 제가 하이퍼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골로 가는 전 세계 대공황이 오는, 이번엔 세계 대공황이 무식하게 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 하이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통제불능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인간들은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임기가 짧은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거든지 다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전 1970년대 물가 상승이었는데 그전 물가 상승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전쟁 상황과 지금 현재 미국이 왜 38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도 찍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연준 돈 푸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그래서 결국엔 다른 나라나 자국 국민한테 정가시키는. 그래서 부채를 해결하는. 근데 단박에는 안 되고요. 그게 몇십 년에 걸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1947년부터 해서 대략 한 몇십 년 동안, 한 3, 40년 동안 진행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명심하시고. 그런데 지금 연준은 돈을 또 풀죠. 이때 보이시죠, 요거? 네, 요거 올라간 거? 요게, 이게 뭐라고요? 이거요. 여기. 돈 푼 거. 어마무지하게 돈을 풀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금하고 은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때 1930년대의 금입니다.
언제까지 근본위제였냐면요. 67년, 1970년 닉슨이 이 근본위제를 없앴어요. 그나마 지금 여기 물가라든가 부채를 좀 이렇게 상환하고 그다음 했던 가장 안정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는 졌지만 통화 발행량을 일정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본위제는. 그런데 70년대 들어서 닉슨이라는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금 못 줘 이런 바람에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물가가 보이시죠? 여기군요, 여기. 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물가하고 금값하고 똑같아요.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또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죠. 어떤 기준이요? 물가만 봐도 돼요. 이번에는 왜? 물가의 상승에 따른 그 해지 자산으로서 뭐가? 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은 그걸 해지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요. 지금도 2020년부터 폭등했었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네. 여기 2020년. 여기도 이때는 좀 눌렀네요. 그죠? 좀 눌렀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진짜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실업률도 있고 뭐 금리차도 있고 엔캐리도 있고 뭐 지금 자산시장 거품이 무지무지하죠. 그러면 이번에 닥칠 위기는 우리가 개인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쭉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근본위제에서는 통했다. 근데 이번에는 안 통하고 하이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뭐로 빠진다? 대공황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신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금리 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역전 기간이 764일. 이거는 진짜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요. 그래서 700일이었던 대공황 시절에 이것과 지금 완전히 지금 똑같이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연준이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또 풀 예정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실물 금을 자산을 안 갖고 있으면 완전히 알거지되는 나는 거지가 되기 싫은데 나는 종이돈이 엄청 많은데 그게 쓸모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설마 그렇게 하려고. 아니요. 대비 안 하면요. 이번엔 진짜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개인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미친 듯이 사잖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금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금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금을 많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거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많이 사니까 올라간다.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 많이 파니까 떨어진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진리. 많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잘 버티죠. 거기다가 또 우리 또 금 형님이 가시니까 은 아우님이 또 열심히 또 폭등하죠. 보세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무슨 뭐 태양광이 어떻고 뭐 전기차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실물금은 실물금, 실물은 이거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거기다 물가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상황으로 물가 가버리면요. 1940년대 후반에 물가가 20% 가까이 갔었어요. 물가 20%입니다. 20%. 이번에도 물가 20%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디서 볼 수 없는 영상 100년 물가 차트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가 해석한 유튜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번에
자, 준비해야 되는 근거가 또 생겼죠. 물가를 해체하자. 예,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 조금씩 길어지는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 좀 하시고 주변에 많이 깨우쳐 주세요. 저도 잘 모르다가 공부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따 저녁 영상 무지하게 중요한 것도 올라갑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h,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I'm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